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용TV 용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인가 그 전 영상인가 그쯤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의 수련을 하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을 키우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나도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상대가 저하고 같은 혹은 더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도 더 큰 마음을 쓸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챙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인데, 역시 인생은 실전입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지 않아요. 준비 안 됐을 때 오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더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해낸다면 어떤 저 스스로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아는 거죠. 이제 이걸 잘 해낸다면 나는 자격이 있구나, 이 사람도 나 믿고 평생 따라와도 되겠다, 내가 지켜줄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사실 그 MBTI에서 그 J라고 하죠. 저는 이제 MBTI로는 ENFJ가 나오지만 저는 뭐 E다 I다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게 옳고 그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E이면 I인 것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T다 F다 이것도 저는 그 왜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왜 너는 왜 그래, 그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F예요. F지만 뭐 T가 공감을 못한다, 왜 그러냐, 막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그거에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F가 공감이 그렇게 뛰어나면요, T가 그러는지도 이해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네가 돼야 되는데, 넌 왜 그래 이러면 F는 공감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 영상 올릴 때 그쯤 이후부터 지금 얼마나 된지도 모르겠는데 산을 꽤 오래 못 왔어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제 체력을 전부 이제 쏟아야 되니까 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생이 계획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는 예전보다 많이 낫긴 한데,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계획을 세우냐,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그거를 수정해가 나가는 거랑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그때 되는 대로 하지랑은 또 다르거든요. 저는 J이면서 P도 갖고 있고 이해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MBTI가 뭐든 나의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채우고. 제가 목표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마라톤 진통제를 지금 거의 한 2년 거의 된 것 같은데, 제가 목표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짜 처음 용량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그 용량을 줄이는 시도를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아무리 극한의 고통을 오랫동안 겪고 이랬어도 사람은 어쨌든 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몸이 또 좀 좋아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견디는 게 훨씬 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든 상대적이에요, 이 고통이라는 게.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목표한 기간이 5년이었어요. 5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5년 안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목표를 세웠고, 5년 안에 되기라도 하면 진짜 다행이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 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2년 만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성공한 건 아직 아니지만요, 몸이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이 분노를 이제 운동으로 또 푸는 거죠.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푸닥거리 한번 해보자 나랑. 저는 이 도전을, 이 싸움을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판세라는 게 그래요. 이제 기울었거든요. 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내가 이기는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전에는 제가 지는 쪽으로,
제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어떤 좌절과 우울과 포기에 넘어갔었다면, 그러니까 온갖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또 난 이길 수 있어. 왜냐면 계속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처음을 생각해요. 처음 그 용량 줄일 때, 그 도전했을 때를 생각하면요, 그 고통에 비하면 산 타면서 하는데요 지금. 근데 마인드 컨트롤은 하는데 통증이 진짜 심하긴 해요. 엄청 심해요. 근데 제가 이 통증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느낀 게요, 이 마약성신통제에서 깨어난다는 게 약간 마취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신경을 억누를 거고, 그게 이제 근육 같은 것들에 이제 다 영향을 주고, 그래서 모든 기관이 다 기능을 다 못했었어요. 제가 지금 깨면서 느껴요. 내 신체 능력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머리를 쓰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그간 제대로 못 쓰고 있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몸의 세포들, 이 근육이 자기들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나를 억누르냐. 야, 나도 막 뭐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억눌러.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약에서 깨어나면서 오는 이 고통이, 그 제가 억눌러 왔던 신경과 이 세포 근육들이 이제 드디어 족쇄를 풀었다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제 몸을 막 두들겨 패니까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 뭐 그렇다 하는 말은 없는데, 이 경험은 저만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왠지 이 느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고통이 아니고, 야, 우리가 같이 공생하는 과정에서, 그래, 너네들도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겠어. 사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사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면 그 영향을 같이 받게 되죠. 군대 가면 단체 생활이라고, 한 명 실수하면은 다 같이 빠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제 몸에도 몸이 안 좋은 건 여긴데, 왜 우리들 멀쩡한 우리들까지 다 고통스럽게 그 약을 때려 부어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 힘들어 죽겠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 이제 제 몸을 또 이해해 주는 거죠. 저의 또 멘탈이 있지만 신체 각 부분을 또 생각하고 이러면, 그래, 너네들도 힘들었겠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집돌이가 아니죠. 근데 강제 집돌이로 이제 오래 있었던 저도 정신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내 몸에 어떤 세포 하나하나를 어떻게 독립된 생명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얘네들 진짜 힘들었겠다. 얼마나 날뛰고 싶었을까, 얘네들도. 이걸 약으로 다 눌러놔 버렸으니까 아픈 몸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희생. 제가 좀 요 근래 부처님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처님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 좀 제 가장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고통을 워낙 오랜 기간 겪었다 보니까. 근데 참 그것 때문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을, 이거를 제가 본 다음에 깨달은 게 아니라요, 제가 깨달은 거를 이제 우연히 어디서 이제 듣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성경도 마찬가지.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겪고 깨닫고 한 거를 우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더 오히려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저에 한해서이지만 이걸 뭔가 그걸로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걸 습득한다고 해서 그걸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데, 꼭 그런 고통이나 어떤 굉장한 큰 힘듦을 통해서만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로는 고통이 복이다 할 수 있죠. 근데 다 인간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싶고, 나는 너무 감사해, 고통이 와서 막 이 경지에 이르니까 너무 좋은걸,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그게 와닿겠습니까? 저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지.
그 미친놈이 저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알아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봐야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멀쩡할 때 들었으면은 하나도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그 말씀에 고통을 뭐 어떻게 그걸 느끼는가를 비유를 봤는데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와요. 예를 들어서 잔잔한 파도도 있고 좀 중간 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파도를 제가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막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파도를 상대로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막 제방 뚝뚝도 쌓아보고 피하려고 저쪽으로도 헤엄쳐보고 이쪽으로도 헤엄쳐보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맞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네. 그냥 이건 죽으라는 거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파도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타는 거죠. 서핑하듯이 오면 뭐 그냥 오는 대로 그렇게. 약간 그 비유가 뭔가 제가 설명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고통이 오면 왔다 또 가겠지 뭐.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못 견뎌서요. 왜냐면 그때는 언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학습적으로는 이러는 거예요. 이 통증은, 이 고통은 안 끝나니까 오려고 하면 굳이 이거 내가 막 깊게 이거를 겪으려고 막 통증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딱 오려고 느끼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견뎌야겠다 혹은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그때가 무의미한 짓이었나 후회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겪어봤으니까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과정인 거죠. 필요했던 과정. 원래 사람은 흔히 말하면 삽질이라고 하죠. 그거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만 다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그 산을 꾸준히 탔잖아요. 제가 확실히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느낀 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제가 그렇다고 산을 안 온 거지 하루도 몸을 그렇게 편히 둔 날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열심히 그 활동을 계속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 가정주부처럼요. 가정주부죠 저는 지금 사실. 하루 장 봐가지고요, 그 좁은 데서 음식하고 치우고 집안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루 가요 그냥. 여러분들 저기 TVN에서 옛날에 삼시세끼 보셨잖아요. 삼시세끼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밥 차리고 치우고 그거 삼시세끼 챙겨 먹는 거잖아요. 삼시세끼가 그만큼 큰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이제 뭐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돈만 내면 그냥 뭐 밥 한 끼 편하게 그냥 얼른 사 먹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집에서 먹는 밥의 의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채소 하나하나 그 정성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입맛을 알고 그 알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정도의 단맛과 신맛, 짠맛, 매운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든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그걸 먹었을 때, 그리고 상대가 그 가치가 뭔지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암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도 하나 만들었더니 야씨 뭐 이걸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도 안 하죠. 예. 그게 효율이 맞거든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그게 맞아요. 가치적으로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랑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서 나의 사랑을 표현할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길 바란다고 해보면 나는 그 시간을 돈을 많이 버는데 썼을 거예요. 오로지 돈을 바라니까. 그럼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오로지 그 하루의 시간은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포함인 거예요. 오늘은 뭘 만들어주지? 오늘은 이 사람이 요즘 잘 몸이 붓는데, 그러면 호박이 몸에 좋으니까 단호박을 좀 써가지고 단호박죽을 좀 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지금 좀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양배추로 이 주스를 좀 만들어주자. 아니면 쌈을 만들어 먹게 해주자.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왜 운동을 하고 이 재활을 왜 했냐면요, 하루의 시간을 평범하게 건강한 사람들만큼 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하루 24시간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그런 이유로 나는 한 10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10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게 저는 사랑의 크기라고, 그게 이제 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이제 또 봐야겠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를 좋아하니까, 여자친구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지내보니까 참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하네요. 그 자녀가 늘어나는 만큼 그 시간들을 할애를 여기다 하면, 아이들한테 하면 제 아내를 그만큼 이제 못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 꺼려지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을 한 번씩 그래요. 너는 이제 0번째 애기인 거죠, 제 여자친구는. 이 사람도 제 케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어쩌면 사실 애기들은 우리가 낳고 한 20년 정도 키우면 성인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20년도 뭐예요, 말이 20년이지. 자기들 한 중학교만 가도 부모님 뭐 좋아합니까? 나가서 자기 친구들끼리 노는 게 좋고 이성 친구 만나고 그런데도 눈 뜨고 하면은 저는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도 또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제가 돌봐야 돼요. 제가 평생 키워야 되는 0번째 애기. 그러니까 제가 체력이 더 좋아져야 되고,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계곡 폭포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니 폭포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벚꽃이 필 거 아니에요. 빨리 그 꽃을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또 느끼면요,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근황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진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참 저 스스로한테도 한 번씩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제가 딱 목표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로 아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딱 빼고는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자친구의 직업상 너무너무 많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 나는 이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미안한 건 이제 어쨌든 지금은 연애를 하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지금 운전을 해서 퇴근하고 저한테 와야 하고, 이게 되게 미안한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딱 그거 하나 남았네요. 운전만 안 하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다음 주쯤 되면은 뭐 튤립도 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거 날씨가 좋고 하면은 좀 구경 가려고 해요. 오늘 참 구름 한 점 없는 좋은 날씨거든요. 좀만 더 따뜻하면 좋겠네요. 3월인데도 제가 지금 아파서 장갑 끼고 나왔네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